x가 2가 되든지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는 버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둘 다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둘 다. 그래서 얘는 둘 다 해가 됩니다.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이라고 써도 되고 쉼표를 찍어도 되는데 쉼표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고라고 해석되기도 해. 그래서 수학 문제를 서술형 풀다가 뭐가 조금 헷갈리잖아. 또는인지 이고인지 헷갈리면 쉼표 그냥 찍어버리면 된다. 그래 나중에 쌤이 야 이거 뭐라고 찍었어 이러면 이제 답 다 확인해놓고 나서 또는이라고 찍었어요. 아니면 이고라고 찍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얘는 절대값이 붙어있다는 말은 양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절대값 기호를 제거하면서 괄호를 붙여. 그리고 그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쓰냐고? x제곱 마이너스 괄호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써서 얘 분배법칙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자,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수가 4하고 3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딱 붙여주면은 여기 플러스 붙이고 여기 x라고 쓰면 이렇게 가로해서 얘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0이 돼서 x는 자 4가 되든지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식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값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채택을 하고 저 범위를 벗어난 애들은 선택을 못해. 얘들 둘 다 저 범위를 벗어났잖아. 그래서 얘들은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의 해는 바로 얘가 됩니다.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2차 방정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부러 학생들 못 풀게 하려고 절대값 한 번씩 묻는 거야. 절대값 저것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은 4번 문제 좀 의미가 있는 문제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중3 그 시험 준비를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근이나 근이 한 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근의 공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썼는데 자 얘는 지금 근이 몇 개냐면 두 개예요. 두 개. 왜 두 개냐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한 개의 근과 또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 요 두 개로 이루어진 근이야. 근데 수학자들이 이렇게 부호 하나만 빼면 다 똑같기 때문에 얘를 두 번 쓰기 싫어가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식에서 이 두 개의 근에서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이 루트 안이 0이라면 이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x의 값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두 개가 똑같잖아. 두 번 쓸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얘는 근이 한 개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근이 한 개라는 말을 중복된 근이다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이야기해요.
중복된 근, 중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에서 중근 또는 근이 한 개가 될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면은 애들이 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은 근이 한 개가 되려면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은 근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얘의 값에 의해서 근이 한 개인지 여러 개, 두 개인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얘를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 자, 그럼 중3 때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근이 2개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은 근이 0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0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실수인 근, 실근이 0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근이 0개라는 말은 무슨 근은? 허근은 2개라는 얘기입니다. 허근은 2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허근이 2개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유형 4번의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차 방정식이니까 우변을 연관되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다 좌변으로 보낸 다음에 동량끼리 결합해주면, 자, 마이너스 2kx 플러스 4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들이 지금 x에 대한 1차 항으로서 동량이에요. 자, 동량이면은 결합을 해줘야 되겠지. 갈로로 2k 플러스 4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자, 그리고 두 허근을 가지려면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얘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안 씁니다. 생략하고, c는 갈로하고 k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얘는 요거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할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자, 마이너스 2k를 제곱하면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2하고 요거 곱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6k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제곱하면 플러스 16. 자, 그리고 얘는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20이 0보다 작아서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16k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더하면은 얼마가 돼? 플러스 36 이렇게 돼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자, 36이
작다. 뭐 16K보다 작다. 양변을 16으로 나눠주면은 K는 큰데, 자, K가 큽니다. 16으로 나눠줬으니까 16분의 36이라고 써서 4로 약분해주면은 얘가 4가 되고 9가 됩니다. 그래서 K는 4분의 9보다 크다라고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오른쪽 페이지에 뭐라고 했냐면은 근을 판별하라는 말이 판별하다는 말은 근의 개수를 확인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2개인지 아니면 실근이 중근으로서 1개가 되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허근이 2개인지를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 쌤 ABC를 모르는데 ABC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별식을 써요라고 하면은 ABC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쓴 다음에 그 첫 번째 줄에 B-CA가 2라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시도를 하면은 뭔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못 들었죠? 자, 근의 개수를 판별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쓴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B 마이너스 AC는 2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단순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도 뭘 자꾸 복잡하게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복잡한 걸 자꾸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 종류의 단순화라는 이야기예요. 문자 종류의 단순화. 그럼 여기 지금 A, B, C 세 개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A, C가 여기도 A, C가 있네. 그럼 얘를 어떻게 1로 옮길까? 얘를 1로 옮기고 그러면은 B-2는 AC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여기 AC 자리에 B-2를 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4, 갈호 B-2 이렇게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걸 보면은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한번 그래도 좀 훑어봤거든. 그래도 이제 고등부 수업이니까 그 다음에 예비고1 수업이니까 내가 한번 훑어봤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 쌤 이게 지금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B를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얘를 지금 우리가 또 오래간만에 랩을 또 한번 해야 되는데 무슨 랩 하냐면은 완전 제곱식 만들기 랩입니다. 완전 제곱식.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아니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의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호를 이 전체 식의 값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된다라는 이런 지식을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우리 머리에. 그럼 뭐냐? 1차항 개수, 1차항 개수 반의 제곱, 개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1차항 개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뭐? 2차항 개수가 1일 때,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자, 여기 지금 B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그때 이제 써먹겠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은 1차항 개수 반은 2지 2. 근데 제곱을 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4의 반을 2라고 해서 그 2를 한 번은 제곱을 해서 더하고 그 바로 뒤에 빼주면 얘는 0이기 때문에 아무 식의 값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8은 8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야.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더하고 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그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 여기 2, 가로하고 제곱을 여기 써줘요. 자, 제곱.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데 이것도 지금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2차 방정식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자, 요것도 하나 이야기할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니, 제곱을 먼저 해야 되니, 이렇게 또 내가 묻거든. 그러면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 마지막에 괄호예요. 이 중에서 누굴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괄호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괄호 안의 계산을. 괄호 안의 계산이 만약 안 될 때는 물론 분배 법칙을 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괄호 안의 계산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보다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제곱을 먼저 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4라고 쓰고 마이너스라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B가 실수야. 내가 아까 전에 우리 복소수 배웠지만 복소수 단원을 넘어가는 그 단원에서 벗어나면은 복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실수에다가 2를 빼준 이 값도 실수야. 자, 실수를 제곱하면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은 0보다 실수 요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4를 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니까 두 실근을 가진다. 두 실근, 두 개의 실수인근 가진다라고 판별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 요 7번 문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6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번은 사실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할 거냐면은 중3 이제 시험도 그렇지만 중3 시험에서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별식이야. 판별식. 이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니?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결합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는 지금 이 뒤에 찌끄레기들이 플러스 4가 남았기 때문에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뒤에 찌끄레기들이 0이 되면은 얘들이 안 남으면은 그러면은 요 부분만 남아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2차항 계수가 1일 때 1차항 계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까지만 하면 이제 재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내가 무슨 개념을 설명을 좀 할게. 자, 설명을 해요. 어떤 2차식이 있는데 2차식이 있어요.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어. x-3의 제곱. 그럼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든 상태에서 능력을 다 붙였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되지. 얘 x의 값이 얼마고? 3이지 3. 3 말고 또 있나? 얘는 지금 x-3 곱하기 x-3은 0이라서 x의 값은 3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완전 제곱식은 0이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x의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완전제곱식은 0이라고 만들었을 때 근이 중근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중근. 그럼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번쩍하고 떠올라야 되냐면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3 때 문제를 만약 푼다면 자 다음 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가르치냐 단순하게 외워서 가르치면은 1차 항계수 반의 제곱이 1차 항계수 반의 제곱이 상수항하고 같으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가르쳐. 실제로 돼. 그런데 기계적으로 얘만 외울 게 아니라 완전제곱식은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은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판별식 D가 0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자, 그 7번의 대표 문제를 이제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그러면 는 0이라고 붙였을 때 이쪽 부분은 완전제곱식이 되고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중근을 갖겠네?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면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겠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걸 가지고 풀면은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쓰지 말고 c만 쓰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는 0이라고 이렇게 써서 자, 얘 전개하면은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얘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이라고 쓰면 뭐 날릴 것 좀 날려주면 얘하고 얘 날라가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요거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5는 0이 돼서 이항하면은 k는 4분의 5가 됩니다. 이거는 중3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고등학교 문제는 가장 기본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생각의 흐름들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계속 고등학교 수학. 풀어봅시다. 한 사람은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뒷장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도 중3 때 좀 간단하게 소개가 되는데 얘도 좀 논리적인 생각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그러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을
하나를 알파, 얘를 알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베타. 얘는 A고 B인데 그리스어로 AB예요. 그리스어.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는 게 얘가 공식이야, 공식.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좀 할만하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수학이 왜 자꾸 가면 갈수록 애들이 막 포기를 하고 다 그만두냐면은 공식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 있잖아. 공식 이야기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요. 근데 이제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애들은 공식만 나오면 이게 왜 내가 지금 이걸 외워야 되고 여기는 어디고 난 뭐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딱 왔는데 자, 한번 봅시다. 두 근이라고 했지. 근은 해야 x는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가 따로 쓸게요. 2a분의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또 다른 한 거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렇게 쓴다면 얘 근이잖아. 그리고 이 근하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부호가 다르니까. 그랬을 때 한 근을 알파라고 이름 붙이고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얘를 베타라고 얘를 알파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알파 베타 여기서는 구분 안 해요. 자 이랬을 때 이 두 근을 한번 더해보자. 더하면 뭐가 남는지. 자 두 개를 더하니까 분모는 지금 2a라서 그냥 2a분의라고 쓰면 되고 자 마이너스 b 더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b가 되지. 얘들 두 개 더하면은 얘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사라져 버리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2가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걸 알아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몰라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한번 해보면 자, 알파 곱하기 베타라면 분모끼리 곱해주면은 4a 제곱이 됩니다. 분자끼리 곱하면 자 합차 공식이야. 얘는 더하기고 얘는 빼기지.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하고 앞에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 곱하면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뒤에 것끼리 곱한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니? 2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루트가 붙어있는 애들은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된다는 이야기야. 루트가 붙어있는 애들. 자, 루트가 붙어있는 애들은 똑같은 애들 두 개를 곱하면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자 이렇게 해놓고 얘 분배법칙을 하면은 얘하고 얘가 사라져버리고 4a 제곱분의 분자는 플러스 4ac가 되는데 4하고 4 약분되고 a하고 a가 약분되니까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 분모는 둘 다 a분의야. a분의. 근데 첫 번째 마이너스고 두 번째는 플러스예요. 이게 나중에 뒷단원에 이제 넘어가면은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가 또 나와. 자,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와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 얘는 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마 이거는 C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C겠지 원래.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는 것은 자 뭐냐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잖아. 여기서도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근이 세 개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a분의 c예요.
자, 순서가 이렇다는 이야기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인데 얘는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자,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야. 그럼 이걸 한번 봐놓으면은 요건 더 쉽게 잘 외워지겠지. 어떻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 8번을 한번 보는데, 유형 8번을 이거 좀 내가 좀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자,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8번을. 알파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입니다. 우리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면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 그럼 왼쪽에는 베타를 곱해서 알파 베타분의 베타 세제곱 플러스 오른쪽에는 알파를 곱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통분이 됐으니까 이제 분수 하나로 결합을 해야 되지. 알파 베타분의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기억나면 이걸 지금 해주면 좋아. 근데 기억이 안 날까봐 내가 이걸 해보려고.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세제곱은 내가 뭐라고 했니? 3 쓰고 3 쓰고 3 쓰고 3 쓰라고 이야기했어. 이 3을 좀 뒤에 써요. 3을 쓰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3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렇게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3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괄호 안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지. 얘를 일로 이항해버리면은 자, 얘는 이제 쓸게. 우변에 뭐가 남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남고 좌변을 이항했으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에다가 얘가 넘어가면서 이항하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이 공식은 사실은 이 뒤에도 자주 나온다. 그래서 곱셈 공식 중에서 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써주면 이 식을 다시 써주면 알파 베타분의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에서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는 1이니까 생략해버리고 쓰지 말고 마이너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인데 a는 1이니까 쓰지 말고 b가 2니까 2라고 쓰면 여기에 이 값을 써주면 분모는 2분의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4로 이렇게 해서 4의 세제곱은 16 곱하기 4 하면 64가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64 얘들 곱하면은 마이너스 24가 자 이렇게 돼서 2분의 40 20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이게 좀 힘들어도 계속 이 뇌를 확장시킨다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뇌를 지금 확장을 안 시켜놓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9번 유형도 한번 볼게. 9번 유형. 두근의 B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1대 3이래. 자, 요거는 그 왼쪽에 유형 9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중3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두근의 B가 M 대 N이면, 자, 그 알파는 얼마인지 몰라, 거기. 그래서 알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M 알파, M 곱하기 알파, 그 다음에 N 곱하기 알파라고 두근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K배라고 하면은,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을 K 곱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근의 차가 K면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을 알파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고, 두 근이 연속한 정수라면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을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테크닉이야, 테크닉. 그러면 두 근의 B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을 3 곱하기 알파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근 알파, 나머지 한 근을 3 곱하기 알파.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들이 근이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3알파라고 써. x 빼기 3알파는 0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잠깐만, x 빼기 3알파는 0이라고 쓰고, 그리고 2차 방정식에 2차의 개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 a를 하나 붙여준 게 예의야. 2차 방정식 출제자에 대한 예의예요. 자,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의 두근의 b가 1대 3, 즉 알파와 3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의 해가 똑같다는 말은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을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같다고 만들어 볼게. 같다고 만들려면 A를 얼마라고 더해야 돼? 1이라고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딱 지우고 난 다음에 위에 식을 분배법칙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플러스 3알파 제곱은 0이라고 이렇게 쓰면 자, 누구? 4k와 마이너스 4알파가 같아야 돼. 4k는 마이너스 4알파와 같아야 되고, 동시에 여기에 상수항인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상수항인 3알파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라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줘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 그러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여기서. 그럼 이 식의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3 갈고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요거부터 제곱하면은 k제곱이 되고 3k 제곱이 됩니다. 자, 얘들 다 1로 이항하면은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자, 두 수를 곱한 걸 여기 써주면 3, 1. 얘는 1, 1이라고 쓰고 적당한데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 플러스를 붙여서 대각선을 곱해서 더하면은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 k라고 붙여요. 그러면 갈로 해주면 얘가 3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은 0이 돼서 k의 값은 하나는 3분의 1이 되고 얘를 0 만들어주면 하나는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정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버릴 겁니다. k 값은 둘 다 같아. 정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다 풀었으면 그 13번 안 풀었는데.
9번이고 왼쪽에 한번 그걸 봐보자.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을 때는 이창의 개수와 상수함은 다르게 봤다라고 해석을 해준다는 뜻이고, 상수함을 잘못 보고 풀었다는 말은 이창의 개수와 1창의 개수는 다르게 보았다고 해석을 해준다. 잘못 본 거 말고는 제대로 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식부터 한번 보면 2창의 개수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건 상수함을 잘 봤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 원래 a를 써야 되는데 2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니까 그냥 안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한 근은 마이너스이고 한 근은 4예요. 그런데 x의 개수를 잘못 봐서 풀었기 때문에 상수함은 맞으니까 이 상수함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는 식을 쓸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 그러니까 a분의 c인데 a가 1이니까 쓰지 말고 그냥 상수함 c를 쓰면 c는 마이너스 8이구나. 자, 그리고 똑같이 저 식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이번에는 상수함을 잘못 봤대. 그러면은 상수함을 잘못 봤단 말은 얘는 잘 봤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를 뭐라고 보이냐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i라고 봤고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라고 봤어요. 복소수를 일부러 그냥 한번 써본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분의 b. 자, 여기서는 자 그냥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a는 1이니까 쓰지 말고 그냥 b만 쓸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들 두 개 더해주면은 실수 부분끼리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는 허수 부분끼리 더하면 0이 돼서, 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b가 돼서 바로 b는 4가 됩니다. 그러면은 b 자리에 4 넣고 c 자리에 마이너스 8을 넣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자, 방정식 그냥 풀어주고 이렇게 원래 2차 방정식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당연히 이거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게 나오는데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유형 2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3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4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나서, 자, 2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공부하거든. 2차 함수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냐면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1차 함수로 한번 가서 1차 함수로 가서 이야기를 할게. y는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너무 오버했다. 이렇게 할게요. 자, 1차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y절편이 2니까 y절편 여기 2에 점 찍고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가 1.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서 1,3이지 1,3.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얘는 y절편이 4야. 4.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은 얘도 1,3이야.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자, 봐야 된다 이거.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1차 이거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1차 함수. 1차 함수 두 개를 써놓고 뭘 구해야 할 것 같니? 뭘 구해? 1차 함수 두 개 써놓고 교점의 좌표 구할 거야. 교점의 좌표.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뭘 하냐면은 얘는 x-y 플러스 2는 0.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하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풀었어요. 연립방정식 푼다는 말은 x의 값이나 y의 값을 가감법이나 아니면 대입법을 통해서 소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쌤 배울 때 뭐까지 배웠냐면은 등치법까지 배웠어. 등치법. 이 등치법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 정확한 연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데, 이상하게 이거 안 가르쳐줘요. 희한하네. 자, 봅시다. 이 파란색 선을 이루고 있는 점들이 바로 이 식의 해들이야. 빨간색 선을 이루고 있는 점들이 이 식의 해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점의 좌표 1,3은 이 식의 해이면서 동시에 이 식의 해가 되잖아. y값이 서로 어떠니? y값이 서로 같지. y값 3으로 서로 같잖아. 그러면은 이 식의 y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들 둘을 서로 같다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y값이 서로 같은데 얘하고 얘가 또 같잖아. 얘하고 얘가. 얘는 얘하고 같고. 그러면은 y가 서로 같다라고 놓는 것은 바로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서로 같다고 놓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식의 x의 값을 찾아서 탁 대입했을 때 이 식의 값과 이 식의 값이 같다는 말은 얘의 y값과 얘의 y값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야. y값이 같고 x의 값도 같으니까 바로 교점의 좌표라는 이야기예요. y값도 그러니까 여기에 적당한 x를 탁 넣었어. 여기 지금 1을 넣었지. 1을 넣으니까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니? 3이 되지. 근데 이 전체 값이 뭐고? 바로 y값이라는 이야기야. y값. 그래서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뭘 해야 되냐면은 바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등치법이야. y는 뭐라고 해서 y끼리 같을 때의 x의 값을 찾아주는 게 바로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교점 좌표 구한다고 하면서 계속 가감법 대입법만 열심히 했었는데 연립 방정식에서 그 유형 1번 한번 봅시다. 유형 1번. 유형 1번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와 x축과의 교점이래. 근데 x축이지. 10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10으로 바로 y는 얼마라고 표현하면 돼?
이 x축은 x축 위에 있는 모든 y좌표가 얼마고 y좌표는 높이에요. 점의 높이. 점의 높이가 있네요. 없잖아. 그래서 y는 0이야. y는 0이라는 식이 바로 x축을 의미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이야기했거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이 교점이야. 그러면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y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y는 0이라고. 그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두 그래프를 뭐 해야 되니? 바로 등치법으로 연립을 해야 돼요.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식을 연립해서 쓰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바로 2차 방정식의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예전 배웠던 2차 방정식을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2차 함수와 다른 어떤 식을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식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1번 문제,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와 y는 0에서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과 1,0인데 얘는 교점의 무슨 좌표를 구하는 거냐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3과 1이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의 모양이니까 교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3과 1이 바로 알파 베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인데 걔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가 1이니까 생략하고 얘만 쓰면은 그냥 a라고 쓰면 돼요. 두 분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얘들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인데 그것은 a분의 c인데 자 a분의 c 쌤 여기 b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c라는 의미는 상수항이라는 의미예요. 상수항. 여기 상수항이 b니까 그냥 b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자, 2차 방정식이 사실은 2차 함수와 또 다른 어떠한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나온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석. 그러면은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걸 가지고 내가 3번을 좀 시키거든요. 3번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자, 무슨 이야기냐. 어떤 함수와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등치법을 이용해서 연립할 수 있다. 등치법을 이용해서 연립한 식을 써보니까 등치법을 이용해서 식을 써보니까 그 식이 바로 2차 방정식의 모양이더라. 등치법을 이용해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3번에 하나는 y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y는 2x 플러스 b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과 이 식의 x의 값, y의 값이 다